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증시 조정.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 네. 많이 올랐죠. 사실 지난주 물가 발표하고 거의 뭐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8% 올랐으니까 뭐 애플도 단숨에 거의 150달러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근데 초반의 흐름을 놓고 보면 호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메파 블레이너드 이제 연준의 2인자입니다. 그렇죠. 2인자인데 여성분이시죠. 약간 상당히 우리 원래 매파적인 성향이 강해서 초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약간 출발 자체는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지 않겠느냐. 피복과는 조금 그렇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12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가지 않겠느냐. 워낙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좋은 쪽으로 쇼킹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거의 12월 달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가고 또 거기서 이제 1년에 점도표가 4번 발표되지 않습니까? 3, 6, 9, 10인데 그 점도표에서 내년도에 이제 터미널 레이트를 조금 확인한다면 원래 지금 예상대로 보면 4.0이니까 만약에 미국이 12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만 올리게 되면 4.5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 1월 달과 3월 달 정도 갔을 때는 뭐 맥스 5% 정도에서 한번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기대감을 좀 들어왔는데 글쎄 이게 뭐 약간 좀 재미난 게 선거 바뀌고 선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연준 의원들까지 갑자기 비둘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가 참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내용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란 발언이 조금 워낙 정시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시가 블레이너드 연준 의장 부의장의 발언이 미국 정시가 상당히 밑에 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크게 환호할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가 어느 정도 지난주에 많이 상승한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조금 밀렸던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보면 이제 그냥 차익 매물입니다. 이건 올랐다는 차익 매물이어서 크게 뭐 의미를 둘 건 없는 것 같고 주변 변수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어느새 1320원대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3% 이상 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실 뭐 이런 이슈 달러가 약세면 오히려 시장 관점에서 조금 태커지는 부담이 없는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정도 있고 한 가지 짚어보니까 유가 정도만 오른쪽에 한 85달러 정도 WTI입니다. 사실 이게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는 달러 약세, 유가 강세 이런 그림인데 지금 이제 여전히 침체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유가의 향방은 사실 이것 자체가 크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내일 오늘이죠. 미국도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긴 되는데 지난 7.7이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뭐 에너지도 그렇고 거의 전 품목이 내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실제적으로 미국의 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약간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한 가지 이제 쪽 그거는 뭐냐면 여전히 국채 금리의 꺾임은 조금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3.8 정도인데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 내립니까? 이제 인하로 갑니까? 그게 피봇이잖아요. 정책 변경이니까. 그거는 시기상조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말이 안 돼.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리는 거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인다는 이슈 자체가 지난 10월달 CPI에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약간 훈풍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위에 넥스트 재료에 대한 부재 자체가 차익률을 좀 가져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시장이 또 이러한 영향으로 네. 또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쫄 필요는 없다. 네, 아침에 근데 어쨌든 미국도 차익 매물 나왔으면 어제 우리가 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장도 충분히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제 좀 받은 거 아닌가요? 어제 받은 것도 있고, 예, 아니 왜냐면 우리 양봉 선생이 네. 그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네. 뭔가 좀 불안해서 그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양봉 선생 무슨 무슨 일이 있나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희마리가 없다. 제가요? 장이 차익 매물 나와서? 아니 얼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굴도 반쪽이고 말하는 게 오늘 어째 좀 힘이 없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은 좀 그렇고 오늘 빠지면 양봉입니다. 약간 왜 그러냐면
어제 지금 장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제 그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죠. 근데 이 종목이 전부 다 이틀 연속 3일 정도씩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 흐름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반쪽이 됐어요?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분들은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주에 한 번 나오니까. 네. 한 번은 아니지 두 번. 아, 그렇죠. 네. 시황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건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잖아요. 아, 그래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올라도 불안하잖아. 이게 언제 꺾일까? 아, 뭐 더 그럴 수 갈까? 있죠. 네네. 혹시나 더 갈까? 네. 아니면 이게 갑자기 예전처럼 또 꺾일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의 그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저는 각자 도생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 도생. 네, 정시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정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정시에서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된 게 직영학이란 단어입니다. 뭐 자원의 국가화, 지역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도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내년도 23년도를 사자성어로 적어보라 그러면 어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한자성어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수보다 여전히 거의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SDI가 잡아줬잖아요.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쪽은 약간은 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어제 너무 오버슈팅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오버슈팅에 따른 릴레런스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장을 보면서 주말에 가장 큰 화두가 FTX의 파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제 게임주만 직격탄을 때렸지 실제적으로는 외부 쪽으로는 아직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과의 그 자금이 생각보다는 연결고리가 맞긴 맞지만은 규모 자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어제 월요일 장에서 보여줬던 FTX의 파산 이슈에서도 우리의 증시가 보게 되면 게임주를 제외하고 나면 여타 종목이 강했다는 것은 쇼커버링에 집중하는 외국인과 낙폭 가대주를 매수하는 기관의 수급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미국장 막판에 찍 빠져도 우리 출발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에서 그게 많이 할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한다면 그 대표적인 매파의 어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갑자기 왜 비둘기 탈을 쏘고 나오지? 근데 이 코멘트는 되게 좋은 코멘트입니다. 그거 정도만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을 또 압박하고 있는 글로벌 요소들이 있죠. 네. 미중 패권, 네. 미중 갈등 이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나요? 네, 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 정도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뭐 이건 이제 어제 사진인데 사진이란 게 찍기 나름인데 승자의 여유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런가요? 선거에서 좀 둘 다 말은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시진핑이 좀 꿀린 것 같던데. 원래 시진핑은 약간 표정이 뭐 제가 몰래 이거 사진이 이제 뭐 언론 매체 사진 이런 사진도 있고요. 등 돌리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사진이 근데 바이든의 표정을 보시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네바다주 민주당 가져가면서 거의 뭐 어깨 쫙 펴고 만났는데 사실 결과부터 나와보죠. 일단 첫 번째 공동 성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가 많았거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내일은 20 정상회담인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사실 어제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3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이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공동 선언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을 제출하는데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한 가지 살펴보는데 일단은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바이든과 중국은 여전히 대립된 양상을 보이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너무 제어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은 추가 가치를 계속 강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대만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간섭하지 마라. 그건 이제 사실 팽팽한 대립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이거 어떻게 뭐 최근에 뭐냐 핵실험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핵실험 뭐 뉴클리어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북한에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 왜 중국이 북한을 저렇게 가만히 놔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딱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북한 문제는 아예 그냥 대꾸를 안 해버렸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레드라인이라고 적어놨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서로 제가 왜 정샹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흥분해가지고 네. 저걸 강조한 걸까? 아니면 우리 또 PD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정샹이라고 적어놨는데 정샹. 레드라인 두 정상의 레드라인이 다른 거죠. 아까 그게 이제 그걸 내리면 경계선이 다른 건데 일단은 제가 가장 좀 본 것은 여전히 중국은 그러니까 대만 이제 올해 어떤 썰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대만 침공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원론적으로만 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너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은 그건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입을 딱 닫았다. 닫은 게 아니라 뭐 굳이 내가 노코멘트로 넘어간 거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은 해악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행학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와의 미일 관계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그러니까 시장 경쟁 논리에 벗어나서 어떤 뭐 원자재를 다른 데로 수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시진핑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경제 정치화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를 왜 같이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하는 것이다. 이걸 왜 정치가 경제에 관여하느냐.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뭐 말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 첫 번째 어제 속보로 나왔던 헤드라인에서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실 바이든의 멘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뭐 치포 동맹 이런 거를 뭐 시진핑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협력에 대해서는 상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면서 약간 기대를 모았던 3년 만에 정상회담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안고 빠진 찐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걱정은 좀 덜어줬던 그 정도로 끝내는 걸로. 네,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은 수장이 만날 때는 항상 사진 보고 웃고 악수하고 좋게 끝나요.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물밑 작업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후속 어떤 실무 조치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가장 민감한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뭐 이런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지켰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냥 한번 건드리지만은 자기 원칙을 그대로 고수했던 그런 회담이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이슈가 뭐죠? 중국 코로나 이야기인데요. 뭐 최근 정시의 어떤 폭동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책 완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주말도 마찬가지였거든. 이거는 뭐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홍콩인데 실제로 그때 그래프만 놓고 보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의외로. 근데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 정시부터 어제까지만 봐도 위안화가 뭐 7.07위안까지 강세라고 한 것도 중국이 이제 코로나의 어떤 봉쇄 조치를 해제한 건 아닌데 격리 기간이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좀 단축을 했거든요. 뭐 격리 기간을 뭐 5일짜리를 3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PCR 검사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4번 할 거를 2번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전 PCR 검사를 뭐 2번에서 3번 정도. 그래서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제가 2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난 당대회 앞두고 베를린에서 4만 명 노마스크 마라톤 대회 했다든지 이런 거 좀 이야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확진자 수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확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되는 거 아니냐, 봉쇄 해제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막 주식 환호했는데 여전히 이건 복불복이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거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창이 뭐 리코창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리창 이제 지금은 리커창 총리고 이제 내년 전인대가 되게 되면 거의 막 리창 총리로 바뀔 건데 그건 거의 시진핑 계열 시진핑 과입니다. 과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마 내년 양해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뭐 LG 상한건강이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또 뒤로는 격리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제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이후에 종국적으로는 경제 부양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갈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봉쇄 조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는데 기대감의 제로 코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관련 기업들이 계속 보긴 봅니다만은 또 지나치게 낙관하기보다는 항상 이러한 수치는 어느 정도 또 뭐라고 할까 경계 요인도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하여튼 뭐 중국 뭐 어제는 또 시진핑 이야기가 또 나왔다, 지시가 나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뭐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거에 네.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숫자가 증가하니까요. 네. 근데 요즘 그 미국의 그 모더나 같은 네. 이런 백신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우리 루머처럼 나왔잖아요. 중국이 그 미국 쪽 백신들 좀 받는 거 아니냐. 아 백신을 응. 뭐 모더나 백신 같은 거요. 아니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 근데 이야기야. 이게 좀 잠깐 왜냐면 미국도 네. 지금 백신 우리도 백신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아돌거든. 걔네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많아요. 5만 명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크보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주식 관점에서는 또 진단 키트 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코로나가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엔데믹이라 그럽니까 이제는 헷갈리네 용어가. 우리가 엔데믹. 품고 가는 게 뭐죠? 응? 팬데믹. 뭐,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그 결은 여전히 아마 계속 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두려워하지는 않으니까 예전처럼 네, 공포스럽진 않죠. 자, 지금 국내 주식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뭐 아마 개기월식을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그 이제 달이 이제 우리 지구의 달이 가려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본의 웬 트위터가 찍은 겁니다. 네, 왼쪽이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1로 광학 촬영을 한 거고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맥스니까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서 가장 고사양 모델이죠. 네, 찍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왼쪽으로 삼성 제가 갤럭시 S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찍었을 때 광학 렌즈로 찍었을 때 망원 렌즈 찍었을 때 촬영 현상인데 왼쪽 거는 보면 약간 나름 달의 그 무늬가 좀 보이고요. 오른쪽은 가려지긴 가려졌는데 그냥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이야기했냐면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삼성이 예년보다 내년 23년도에 S23을 조금 일찍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찍 출시한다고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이제 우리는 S 시리즈로 보게 되면 왼쪽 울트라 버전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이렇게 요런 거는 전부 다 전면 셀카 찍는 전면이 아니고 후면 카메라 성능이거든요. 지금 시향에서는 2억 화소 이하까지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나무가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삼성 관련주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는 점을 감사드렸고 지금 삼성이 카메라폰 쪽에서 약간 삼성 전기의 비중을 되게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고 자체적으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자체 생산을 늘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관련 기업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되는데 뭐 MC넥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후면 카메라 업체입니다만은 최근에 주가는 이제 전장 부분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면서 하고 있고 파트론도 상당히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데 이번에 갤럭시 폴드 쪽에서는 빠졌습니다. 폴드는 빠져도 이제 전체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후면 카메라가 메인이죠. 메인인데 뭐 기업들은 아마 삼성전기가 거의 메인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갑자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요게 가능한 게 망원 렌즈 기능이라는 건데 망원 렌즈 기능이 삼성 S 시리즈는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15부터는
폴디드 줌 해갖고 광학 렌즈가 들어간다는 썰이 되게 높아요. 이건 왜냐하면 보통 100배의 어떤 해상도라 해야 됩니까? 그럼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가 광학 줌이 있고 하나가 디지털 줌이 있습니다. 광학 줌이란 게 요 이제 거리죠. 초점 거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고 아마 이제 80배, 100배까지 갤럭시 S는 촬영을 했으면은 지난주 화요일날 개기월식을 이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변환해 주는 게 바로 디지털 줌입니다.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온 렌즈의 도입 자체가 이제 삼성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갤럭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도에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 마온 렌즈로 들어가게 되면 작은 기업 중에서는 사실 마온 렌즈 기능 관련 잔망경 하는 회가 옵트론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은 좀 작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안정을 놓긴 놨는데 뭐 마온 렌즈 이슈가 될 때는 좀 작은 기업들 옵트론틱 같은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거고 또 SE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많이 팔리진 않겠죠. 뭐 약간 디센딩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삼성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화소의 핵심은 보통 후면 카메라이기 때문에 뭐 삼성 전기라든지 지금 파트론이라든지 캠시성 너무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또 파워로이스는 주가가 약간은 그 충전 쪽으로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뭐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전면 쪽에서 나무가 그리고 후면 쪽에서 삼성전기 파트론 뭐 이런 기업들 조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구나. 아니구나. 있군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오늘 일정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장 그냥 뭐 할 거 없어서는 아니고 오늘 일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할 거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그래도 이번 주에 아무리 우리가 경제 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나마 제일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네. 미국 정치 얘기할 때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주식 얘기할 때보다. 재밌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좋은 제 내용입니다. 정치가 재밌어지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라는 데네.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이번에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정치가 지금 미국 중간선거 딱 끝나고요. 너무 뭔가 시장 유화적으로 바뀐다는 느낌이 그게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미국 이번 중간선거를 공화당 우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뭐 완전 뭐 그냥 바이든 아니 트럼프가 필패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어제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나쁘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러면 다시 킹 달러 또 강세. 근데 그러기에는 물가가 딱 꺾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딱 11월 달에 가장 많은 퍼즐들이 하나씩 풀려버린 겁니다. 풀려버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약간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면 재미난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FTX 사건이라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발생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아마 가상화폐 전문가분들이 한 번 더 읊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시장에서 바라본 관점에서는 뭐 현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그게 연속성 자체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오늘 일정을 좀 잠깐 보시면 왜 이걸 넣어놨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정시가 좋단 말이에요. 홍콩 정시가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20% 올랐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딱 보면 산업 생산 5%, 고정자산 투자는 5.9%, 소매 판매 0.79 전망이거든요. 이 뭐 해야 됩니까? 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최근에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주말에 봤는데 중국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정책을 이야기 펼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쉽게 말해서 피봇이 가능해요. 금리가 3.6%에서 멈춰 있으니까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은 결정 이렇게 나쁜 경제 지표가 이거 나쁜 다 이전보다 낮잖아요. 그럼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0.79면은 이거는 뭐 거의 중국 경제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안화 강세와 또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도 강세 흐름이 가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규제를 조금 풀 수 있는 관점 여기에 아마 다음 달 한 3주 있으면은 제가 해차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3년도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관련 최근에 화학주들이 많이 폭등했잖아요.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되면 앞으로도 뭐 약간 기관들 속으로 들어왔는데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오늘 물가지표를 제가 왜 나왔냐면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PPI인데 예상은 보면 8.4인데 의미 짧게 말씀드리죠. 이거는 뭐 거의 낮을 것 같고 이제 CPI 원래 경제 원조인 관점에서는 PPI가 곧 CPI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미 CPI로 먼저 한번 딱 때려줬기 때문에
영향력은 작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